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보석 허가가 결심되어진 그 내용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구속 그 갱신이 2차 갱신이 이미 결심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지금 보석 허가가 안 된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3일 선고기일에 결심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경우의 수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구속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되었으니까 아티스트의 수감 생활이 길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발과 또 목 상태, 그리고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게 참 걱정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자기가 앞으로 이 큰 무대에 섰을 때 무대를 향하는 그런 꿈이 짓밟혀져 있지는 않을까. 네, 자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것에 큰 짐이 될까봐 심히 걱정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의 걱정일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어도 모자를 파네 언론과 이 사회에서는 그에게 많은 돌팔매질과 곱지 않은 시선이 그를 쏘아붙였습니다. 그의 날개가 꺾여지지나 않았나, 또 그 날개에 많은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치료하고 이것을 잘 다듬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루속히 안정과 휴식과 힐링이 필요한 보석이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자존감 회복이 절실하다. 이렇게 캔사스 사모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기에 우리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글링 해보니 전날보다 탄원서가 많이 증가해서 접수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 호준 가수님 아티스트에게 성원과 관심, 응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탄원서 또는 호소문, 이러한 마음에 담긴 그러한 글을 법원에 보내주시길 저는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11월 13일 있을 1심 선고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최대의 관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거를 따지면서 엔진이 어떻게 돼서 어쩌고 구동축이 어쩌고 이렇게 가서 굴러간다 이런 거 따지면서 운전합니까? 그냥 기름 넣고 때가 되면 엔진 오일 갈고 아니면 시동 걸면 굴러가면서 빨간불에서는 섰다가 파란불에는 가고 이렇게 해서 운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을 저번에는 빗대서 핸드폰에 빗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핸드폰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카톡이 되고 그런 거 압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톡은 이렇게 하는 거고 말이지 사진 찍는 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11월 13일 날 어쨌든 간에 집행유예를 최대한도 최소한 그렇게 해서 우리 김호준 가수의 석방만 되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뭐 구태여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 규칙이 어쩌느니, 뭐 대법원의 뭐 형량 기준이, 양형 기준이 어쩌느니, 뭐 집행유예 기준이 어쩌느니,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캔서스 아무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테일한 거 그냥 다 빼고, 제가 이전에는 이런 말씀 많이 드렸더니,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피곤하신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보면은 그 끝까지를 다 영상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말이 좀 앞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이 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여기에 11월 13일 선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차포 다 빼고 그냥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소송규칙, 뭐 여기에 뭐 보석신청, 심리, 허가, 이러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용어, 이러한 것을 모르고서 있으면 조금 곤란해요. 요 정도, 조금 정도는 그냥 알고만 듣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 중에 왜 11월 13일에 선고가 되는 날인데, 선고가 되면은 굳이 왜 그때 가서야 보석 허가의 그 결심이 그때 가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구독자님이 계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보석 허가가 보석 허가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왔는데, 그 중간에 구속 그 연장 그 갱신이 되었단 말입니다. 10월 11일 날. 그렇다면은 보석 그 신청한 거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굳이 그게 무슨 심리를 왜 그때 가서 또 할까? 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 보석 신청이 들어오면은 사건 번호가 따로 붙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를 들면 김호중 가수의 사건 번호가 2024 고단 땡땡땡땡 이렇게 나갑니다. 고단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는 보석이 신청이 들어오면 초보, 이렇게 초보라는 2024 초보 땡땡땡 뭐 이렇게 번호가 새로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단을 내야 된다는 거죠. 결심을, 끝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결론이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판사님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법 체계에서도 한 판사가 보석 심리도 하고 또 이 공판, 이 형사법에 의한 이 공판까지도 같이 하니까 이게 조금 형평성에 어그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법률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을 시키려면 구속 적부 심사하는,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때는 검찰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구속 적부만, 구속 심사만 하는 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판 심사, 재판하는 판사와 보석 심사를 하는 판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거지. 같은 그 지금 상황을,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석 심리까지 같이 한다면은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 이거는 사적으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호중 가수는 11월 13일 날, 그러면 캔사스 하마가 가능성 있고 정말로 된다 하는, 그때 가서 집행유예를 바라보면 됩니다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유보하는 입장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뭐랄까 사법방해와 괘씸죄가 거기에 얹혀진다 한들 만약에 집행유예가 안 되고 엉뚱한 것이 나온다면 지금 아리스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공분은 엄청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것이에요. 아무리 검찰총장이 지시가 그렇게 나와 있다 한들 지금까지의 경험칙과 관례, 양형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거지. 아무리 검사가 3년 6개월을 구형했을지라도 보통 구형의 절반 정도를 선고하는 것이 일상적인 양형 기준이에요. 그리고 김호중 가수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감형 기준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때는 우리가 집행유예를 거의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겁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거는 조금 삼가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동차가 뭐 어떤 구조에 의해서 굴러간다, 이거 알면서 운전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기름 넣고 그냥 가끔 가다가 엔진 오일이나 넣고 뭐 고장 나면 정비소에 가서 맡겼다가 뭐 요새 정비소에 맡겼다가 가는 차들을 운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그 뭐 전문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뭐 차 한 번 사면은 뭐 몇 년을 그냥 굴러가는데 그거 뭐 정비소에 몇 번 가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그냥 결론만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보석 심리를 왜 그때 가서 해야만 되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호중 가수와 검사와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와의 다툼은 이제 없어졌어요. 피고 측, 즉 김호중 가수 측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죄는 첫 번째 인정했고 또 반성했고 반성문도 2번 지금 제출했죠. 그 다음에 피해자와의 합의했어요. 합의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제출했지요. 그리고 범죄 전력이 전무합니다. 초범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 기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부터 수사할 때부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어요. 5월 24일부터 구속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벌써 한 달 가까이, 그리고 기소되면서 즉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을 받으면서 5개월 정도를 지금 구속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합 6개월 정도 벌써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고일에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바로 집행유예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캔사스 하모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고 기일 전 보석 허가가 결정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보석을 신청해 놨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고 기일 전에, 그러니까 11월 13일 전에 보석 허가가 나와서 불구속으로 출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불구속 재판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그렇다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능성이 굉장히 낮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보석 허가가 돼야만 불구속 재판이 되는 거예요. 2심에. 그러니까 2심은 7일 이내에 선고가 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를 들어서 항소, 지금 단독 판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항소를 항소부에다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 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잘 안 되네요. 어쨌든 또 이렇게 군더더기까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게 캔사스 하모의 바람입니다. 네, 하루속기 우리 호준가 스님의 발목 부상뿐만 아니라 목 상태, 그 다음에 또 자존감이라든가 이러한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이 빨리 해결되는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나기를 캔사스 하모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